자, 일단 센에서 B단계 말고 C단계에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뭐 다 어려울 거 할 건데 그렇다고 내가 다 풀기에는 뭐 모두가 맞은 문제를 할 필요도 없고 C단계 질문 받고 뒤에 2단원 진도 나가게. 얘기해보세요. 어? 95. 야, 여기 다 너네 다 똑같아. 뭐 내가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나보다 못하잖아, 그지? 그럼 된 거 아니야? 95랑 101? 91, 95, 93, 103? 어제 확통 문제는 질문 10개 나와도 금방 풀어. 또 그리고 국룰은 자기가 안 푼 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알겠지? 물론 자기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다른 친구가 질문해가지고 들리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풀어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건 절대 안 돼. 이 정도 말고 없나요? 더 있을 텐데. 없으면 말고. 자, 91번 합시다. 보세요. 문제 읽어봐요. 자, 새 숫자 0, 1, 2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고른다. 가조건 5자리의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가가 뜻하는 거는 맨 앞에다가 0을 넣지 말자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조건은 1은 붙어있지 말자.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처럼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다 갖다 구하지.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일단 5자리의 자연수고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하고 2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절대로 0을 넣지 말자고 한 거니까 일단 맨 앞에 오는 것이 1 아니면 2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1은 연속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앞에가 만약에 1로 시작했다고 하면 뒤에는 절대 1을 쓸 수가 없게 되지만 만약에 앞에가 2로 시작한다면 여기다가 1을 쓸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뭐 가능이 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왜냐면 1이 몇 개 나갈 줄 알고. 그지? 예를 들어 만약에 1번처럼 왔다 치자. 그럼 여기에는 1이 못 오니까 0하고 2밖에 못 와. 그지?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칸에 절대 1이 없으니까 세 번째 칸에는 이제 1을 쓸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0 또는 1 또는 2가 올 거고 얘도 0 또는 1 또는 2가 올 건데 만약에 여기에 1이 왔다고 치게 되면 그 다음번을 또 계산하는 게 귀찮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일단 1번은 어차피 조건이 걸려있는 게 1을 연속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1의 개수로 나누자 라는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을 3개 쓴다고 해봐. 근데 1은 절대 연속하면 안 돼. 그럼 그 순간 1의 위치는 결정되고 끝난 거잖아. 맞지? 그럼 같은 맥락에서 1을 4개나 5개를 쓸 수 없지 않을까? 이해합니까 이거? 그럼 만약에 1을 3개 쓴다고 하면 결국에 이웃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여기랑 여기에는 1이 절대 없을 수밖에 없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0 또는 2가 오고 여기에 0 또는 2가 올 거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4가지라고 쓰면 되지. 맞나?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부터가 어려울 거야. 만약에 1을 2개 쓴다고 해보자. 아마 2번이 핵심일 건데 1을 2개 쓴다고 하면은 1이 일단 앞에 있을 수가 있고 1이 앞에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절히 지금 이 분류하고 이 분류를 섞어서 쓰는 중이야. 그럼 만약에 1을 2개 쓸 건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맨 앞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1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건 얘네 3개만 가능하니까 3가지. 해서 예를 들어 이 중에 어딘가 이렇게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 빈칸 3개에는 절대로 1이 못 올 거니까 여기에 0, 2, 여기에 0, 2, 여기에 0, 2 각각 2가지씩이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2의 세제곱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을까?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1을 2개 쓸 건데 그 1 중에 하나도 맨 앞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즉 여기에 있는 4칸에다가만 1을 쓴다고 하면 그때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요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1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3가지. 근데 만약에 1이 이렇게 왔다고 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절대로 이제부터는 1이 아닌 건데 1도 못 오고 0도 못 오니까 그 순간 얘는 2로 확정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 빈 블랭크는 여기 2칸밖에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이 2칸에다가 0하고 2, 0하고 2만 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2의 제곱이죠. 이해했어요? 안 끝났다? 1을 1개 쓰는 거 해야 된다? 1을 1개. 근데 1을 1개 쓰는 것도 만약에 1이 여기 앞에 있다고 치면 그때는 0, 2, 0, 2, 0, 2, 0, 2니까 각각 2가지씩 돼서 2의 4제곱이 될 건데 만약에 1이 맨 앞에 오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1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여기 4개 중에 고를 거니까 곱하기 4야. 그리고 여기 4칸 중에 어딘가에 1이 갔다고 치면 자동으로 맨 앞에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알아들었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고민할 블랭크는 3칸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2의 세제곱이죠. 이해하시나요 지금? 마지막 4번째 1을 사용하지 않아? 1이 없는 거야? 그럼 1이 없다고 치면 자동으로 맨 앞에는 2로 고정되는 거고 남아있는 블랭크 4칸에다가 2 또는 0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2의 4제곱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알아들어요? 다시 1을 3개 쓴다? 근데 1끼리 붙어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5자리 중에 1의 위치는 1, 3, 5번으로 고정된다. 그러면 1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블랭크에 들어가는 것만 2가지와 2가지니까 여기를 2의 제곱이라고 계산한 거야. 됐지? 그 다음 1이 2개 있다면 그 1이 맨 앞을 차지할 때와 맨 앞을 차지하지 않을 때로 나눌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1이 맨 앞에 하나가 있다고 치면 남은 하나의 1을 이 4칸 중에 여기는 못 가는 거니까 3개 중에 고민할 거라 3가지고 그럼 남아있는 블랭크 3칸에다가 0과 2를 고민하는 게 2의 3승이다. 라는 식으로 쭉 진행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계산하면 답 나오냐? 83에 24, 3, 4, 12. 그럼 36에 여기까지 40개. 그 다음에 16, 32. 그럼 48, 64. 답 104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3번. 이게 뭐지? 1반에 10명, 2반에 10명. 포크 댄스를 추기 위하여 마주보고 있는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과 2명씩 짝을 지은다. 모든 사람이 다 짝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거 푼 사람. 답이 나오시나요? 채점 하셔야지. 답 나왔어요? 이걸 풀었어? 어려운데? 어떻게 풀었대? 사실 이 말이 정답이죠. 야, 확통은 그냥 케이스 나누는 게 다야.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얘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여기에 10명 있대요. 여기에 10명 있대요. 근데 이제 무조건 마주보는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과 짝을 지어야 된대. 그럼 하나만 생각해볼까? 하나만? 만약에 여기 끄트머리 친구가 있어. 이 끄트머리 친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애랑 짝을 먹었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마주보는 사람 또는 옆 사람인데 마주보는 사람이 이미 커플이 생겼으니까 얘는 얘한테 고백을 갈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겠니? 근데 만약에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가 짝이 된다고 쳐봐. 그럼 너넨 나가라 하고 이제 이렇게 9명짜리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아, 이거를 왠지 수학 1에서의 점화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0명이 좀 많은 것 같아. 좀 인간 줄여갖고 한 3명이라고 해볼까요? 3명? 3대3 미팅? 자, 3명일 때 짝이 지어지는 경우의 수를 A3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내가 구하면 되는 건 10명일 때 짝이 지어지는 거니까 A10이라고 합시다. 그럼 A3번, A4번, A5번, A6번 이렇게 해서 A10까지 가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A3번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지? 경우를 나눠봐봐. 만약에 이렇게가 짝을 먹었다고 치자. 그지? 야, 이렇게가 짝을 먹었다고 치면 그게 A2랑 같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가 짝을 먹었다고 치면 여기 있는 2대2 미팅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서 짝을 먹었다고 치면 그것도 A2 아닐까? 이해해? 3대3을 하는데 얘가 짝을 먹으면 여기서 2명씩 짝짓는 거니까 2대 A2다. 그 다음에 3대3을 하는데 여기서 짝을 먹으면 얘네 둘 고르는 거니까 2대2다. 그게 A2잖아. 그러면 양 끝에서 사이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A2가 2개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가운데가 이렇게 짝을 먹었다고 쳐봐. 됐어? 아니지. 만약에 3대3인데 얘가 이렇게 짝을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짝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볼게. 그럼 얘까진 자동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얘랑 얘는 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냥. 그럼 이게 그냥 A1이죠. 여기 있는 얘가 짝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랑 지금 수학 1 수열까지 안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자, A1, A2, A3, A4를 하나씩 구해볼까요, 그냥?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가지고 A10을 구해보자. 알아들었어? 그럼 A1은 뭐야? 1열에 1명, 2열에 1명 있을 때 짝 먹는 경우의 수죠.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응, 1이고. 그럼 A2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2대2 미팅 하는 거잖아. 지금 몇 가지? 요렇게 짝 먹는 경우 하나, 또는 이렇게 짝 먹는 경우 하나. 말고 없잖아. 이렇게 짝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가지. 그럼 만약에 3대3이라고 합시다. 3대3. 그러면 3대3이라고 하면 요렇게 짝을 먹었을 때 얘네끼리 미팅하는 게 지금 2가지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고, 맞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 그냥 써보자, 그냥. 하나. 그리고 요렇게 먹었을 때 얘 둘. 이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짝을 먹었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는 거 하나랑 여기서 짝을 먹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는 아까 얘랑 샜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알아들었어? 이게 몇 가지야 지금? 3가지 맞지? 더 이상 없지? 그럼 이게 그냥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건가 지금 숫자가? 맞아요? 아니겠지 느낌상. 그럼 4명 해보자. 4명. 4명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짝을 먹었다고 쳐봐? 그럼 그게 몇 가지야? 얘가 짝을 이렇게 먹었다고 치고 여기 있는 3대3 미팅 때리는 게 그냥 3가지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경우라고 해봐. 그럼 얘도 이렇게 가는 경우라고 해봐. 얘가 이렇게 짝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마주보는 얘 입장에선 얘랑 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2명씩 미팅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A2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갖고 분류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 그때 뭐 얘가 됐건 그 친구 입장에서 결정을 할 때 자기의 마주보는 친구랑 짝을 먹는 경우면 그 직전의 경우의 수랑 같은 거고, 옆에 있는 친구랑 짝을 먹으면 그 전전 거의 경우의 수랑 같은 거라고. 알아듣나요? 얘가 나오는 게 얘랑 얘를 더해서 5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돼?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는 얘랑 더하여 8 아닐까? 응? 그러면 6번이면 13 더하니까 A 6번이면 13, 7번, 8번, 9번, 10번, 11번. 6번이면 이렇게 2개 더하니까 13, 7번이면 이렇게 2개 더하니까 21, 8번이면 이렇게 2개 더하니까 34, 55, 89 맞아요? 이런 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 수학 1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an 플러스 2를 구할 때는 그 전항과 그 전전항을 더한 것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얘를 피보나치 서열이라고 한다고? 돼? 그래서 애초에 그냥 대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 얘 입장에서 얘랑 짝을 먹으면 n명 중에 한 줄이 삭제가 된 거니까 n-1명짜리랑 똑같은 거고, 얘가 만약에 얘랑 짝을 먹으면 자동으로 얘까지 짝 먹는 거니까 두 줄이 삭제가 되어서 a n-2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전 거랑 전전 거를 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수원 공부를 안 끝내고 풀긴 좀 힘든 것 같아. 95번. 홀수는 없거나 한 번, 짝수는 없거나 두 번씩. 근데 중복도 가능한데 5자리네? 5자리네? 영호야, 너가 질문했지? 그럼 너가 생각하기엔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쨌거나 확통은 분류잖아. 요 케이스 아니면 저 케이스 이렇게 분류하는 거잖아. 그래, 홀수와 짝수의 개수로 나눠야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 볼게. 만약에 지금 5자리의 숫자가 있어. 여기에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할 거야. 근데 만약에 홀수가 2개고 짝수가 3개다 라고 말하면 이게 맞을까? 안 돼? 왜 안 돼? 그래, 짝수는 픽 받을 때 무조건 없거나 두 번씩인 거니까. 짝수가 홀수번 나올 리가 없다가 핵심이야. 그러면 홀수가 2번 있는 건 돼요? 그건 되죠. 한 번씩 선택을 2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홀수가 2번인 건 그럴싸한데 짝수가 홀수번 있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얘를 홀수와 짝수의 개수로 먼저 나누면 홀수가 5개고 짝수가 빵번, 짝수가 빵번인 건 되지. 근데 홀수가 4개고 짝수가 1번인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짝수의 개수가 홀수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는 짝수가 짝수개니까 가능한 거고, 마찬가지 얘가 2개고 얘가 3개인 건 짝수가 홀수개니까 안 되고, 그럼 얘가 1개고 얘가 4개인 건 되고, 얘가 없고 얘가 5개인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경우가 이렇게 크게 3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기하자면 맞아 아니야? 됐어?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넘버를 붙여갖고 풀 거야. 1번 홀수가 5개, 짝수가 빵개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5자리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홀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홀수는 1, 3, 5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에 전부 다 1이 박히는 거 돼 안 돼? 돼? 왜 돼? 가의 문장을 국어적으로 독해해 보세요. 각각의 홀수는 주어야. 각각의 홀수는 즉 1은 선택받지 못하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1을 한 번 이상 고를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알아들었어? 내가 국어로 얘기해야 돼? 한 번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조사야 보조사.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그러니까 이 짝수가 홀수개일 수 없다는 거에 집중하면은 얘가 안 된다까지 봤잖아. 그리고서 이거 3개를 분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풀려고 허겁지겁 갔을 건데 그러다가 실수가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홀수가 5개가 나올 수가 없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결국 가능한 건 2개밖에 없어.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 그 다음 세 번째는 홀수가 1개고 짝수가 2개, 짝수가 4개. 그치? 그러면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면 홀수는 무조건 1, 3, 5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일단 홀수 3개는 일단 리스트 작성해 놓으시고, 자 짝수가 2개라는 거는 각각의 짝수는 없거나 2번인 거니까 2가 2개 있거나 4가 2개 있거나 이런 식이지. 그럼 여기다가 2, 2개를 넣든 여기다가 4, 2개를 넣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고를 건지 얘를 고를 건지 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고. 아 6도 있어요? 미안. 그럼 3가지인 거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든 이렇게든 이렇게 고를 건데, 문제는 그렇게 골라진 이 리스트를 한 줄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5개를 배열하시되 똑같은 게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2팩을 붙이면 되겠네.
이해됐나? 그럼 얘가 60개에다가 3가지니까 이번의 경우의 수는 180개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홀수가 1개고 짝수가 4개라고 해봐. 그러면 이 말뜻은 135하고 246 중에 얘를 2개씩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요렇게를 고르건 요렇게를 고르건 요렇게를 고르란 얘기지. 근데 짝수가 4개 있다 그랬으니까 1번, 2번, 3번 세트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3C2인 거고 3C2로 얘랑 얘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남아있는 하나는 얘랑 얘 중에 골라야 되지. 그게 3C1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1과 2와 4, 4를 골랐다고 치면 그거를 배열하는 게 5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지 않겠어? 이걸 다 갖다 곱하면 2번이겠네, 3번이겠네? 이해하시나요, 지금? 나는 일부러 있잖아. 내가 보고 딱 푸는 풀이를 안 풀어. 니네한테 이렇게 보일 것 같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보면은 내가 처음에 답을 바로 얘기해주지 않아. 알겠지? 이 3가지가 될 것처럼 뭔가 느껴지잖아요? 풀다가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저 가족권을 보고 아셔야 돼요. 알겠지? 자, 103번 와봐요. 정육면체를 파먹고 지랄이요, 그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이거 맞은 사람 있나요? 틀렸어? 못 풀었어? 이거를 여기를 좀 완성해 놓고 갈까? 이게 내가 그림을 똑같이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거를 그렸다고 친 다음에 여기도 하나 한 줄 있겠지, 이렇게. 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를 완성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결국 가로가 3칸에 세로가 3칸에 높이가 3칸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9팩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건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내 임의대로 여기를 새로 완성해버린 거니까 여기를 지르고 지나가는 경우를 다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없던 거를 내 멋대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만 빵꾸 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단은 얘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구한 다음에 여기를 지르고 지나가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런 아이디어인 거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치면은 뺄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빼야 되죠? 일단 여기를 찍는 경우는 빼야 돼.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여기서 여기 찍는 경우도 빼야 돼. 근데 심지어 이게 일직선이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찍고 가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중복도 포함돼 있지. 그렇지 않아? 이거는 그냥 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기가? 그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걸 잡아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층이라고 해봐. 봐봐. 요 줄에 있는 이 바닥을 1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줄에 있는 걸 2층, 여기를 3층, 여기 꼭대기를 4층이라고 해봐. 됐어? 그러면 내가 1층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옆으로 가는 거 3번, 위로 가는 거 3번, 세로로 가는 거 3번을 배열할 때 내신용으로 빠르게 푸는 게 일단 안 보이거든. 저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 나야 그냥 나 혼자 이거 답 맞나 확인하시라고 하면 나 그냥 다 풀겠지. 근데 너네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쉬는 시간에 고민해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왜냐면 넌 빙빙 돌아가는 걸 말해주면 안 될 거 아니야. 너무 시간 쓸 수는 없으니까. 자, 뒤로 와보세요. 22페이지. 자, 봐봐. 중복조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조합이야. 뽑긴 뽑을 거예요. 그죠? 뽑긴 뽑을 건데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있어. 이 A, B, C 중에 5개를 고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나씩만 고른다고 치면 5개를 고를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시를 몇 개만 적어보면은 만약에 뭐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1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뭐 A를 3개 뽑고 B를 안 뽑고 C만 2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냥 B만 5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봐요. 일단은 5개를 고를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뭔가 공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됐어? 그리고 이 공 5개를 세 무더기로 쪼갤 거예요. 세 무더기로.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하나가 된다. 라고 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무더기의 개수만큼 A가 있다라고 치고 가운데 있는 무더기의 개수만큼 B가 있다고 치고 마지막에 있는 무더기의 개수만큼 C가 있다고 쳐주면 결국에 이렇게 얘를 5개의 돌을 3개의 묶음으로 쪼개는 경우랑 얘를 구한 거랑 지금 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지금 공 5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자른 것의 이름이 마치 A가 2개고 B가 2개고 C가 1개다라고 보는 거면 공 5개를 어떤 식으로 쪼개야 AAA의 CC가 될까? 왼쪽 무더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얘를 3개라고 치고 그리고 그 다음 무더기의 칸을 애초에 여기다가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가 C가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에 여기 사이에 있는 개수들을 얘가 A의 개수, 얘가 B의 개수, 얘가 C의 개수라고 취급하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지금 얘랑 얘 사이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B가 빵개다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공 5개를 어떤 식으로 쪼개야 B만 5개 있는 게 될 거냐면 초록색 칸막이는 여기에 주황색 칸막이는 여기 쓰면 되지. 그럼 얘보다 왼쪽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빵개, 5개, 빵개 이런 식이잖아. 알아들었어? 그럼 결국에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잘 봐요. 현재 공이 5개가 있어. 그치? 그치? 공이 5개가 있는데 얘를 지금 3개의 무더기로 쪼개기 위해서 칸막이를 지금 2개를 갖고 왔잖아. 결국에 7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2개를 고르는 중인 거야.
알아듣나? 그래서 만약에 1번 케이스라 그러면 땅땅 세 번째, 땅땅 여섯 번째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칸막이고 여기에 칸막이를 주면 이게 지금 요 그림인 거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다섯 개를 고르자라고 하는 것의 경우의 수가 그게 지금 7C2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중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얘 봐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데 지금처럼 중복이 허락되는 경우라고 하면 얘를 NCR이라고 적는 대신 여기를 H라고 적어. 이 H의 말뜻이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조합이란 뜻이야.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N과 R을 더하여 1을 뺀 만큼의 C에다가 R을 붙인다라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야. 됐나? 그럼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개 중에서 5개를 고르자는 거니까 3개 중에서 5개를 고르자는 거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잖아? 맞나? 그럼 이렇게 써주면 얘랑 얘를 더하여 1을 빼자는 거니까 7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그대로 적자는 거니까 7C5인 거야. 근데 7C5는 7C2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알아들었어? 7C5랑 7C2랑 같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해봐. 만약에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고르자고 했어? 그럼 식을 쓰면은 얘랑 더하여 1을 빼주는 거니까 10, 10C7을 고르는 거니까 10C3이랑 같은 거지. 됐나 일단 계산 방식은? 그럼 얘가 10C3이랑 같은 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자, 4개 중에 중복해서 7개를 고르세요. 그럼 일단 종류는 A, B, C, D 4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치는 거고 그리고 7개를 고르는 거니까 현재 공이 7개가 있다고 치는 거야. 됐지? 근데 이거를 A, B, C, D의 개수를 이렇게 4무더기로 쪼개야 되는 거니까 칸막이가 3개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칸막이 3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결국에 7개에다가 칸막이 3개가 필요한 거니까 총 10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10개의 자리가 있다고 치고 5개 10개의 자리가 있다고 치고 이 10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3개만 골라주면 그럼 그게 10C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고른 자리가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를 골랐다고 치자고 됐나요? 그러면 그때 얘를 칸막이 자리라고 이렇게 쳐주게 되면 결국에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게 2개니까 이게 A가 2개인 거고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게 2개니까 B가 2개인 거고 얘랑 얘 사이가 2개니까 C가 2개인 거고 이거보다 오른쪽이 1개니까 D가 1개인 거다 라고 그냥 구한 거랑 마치 같다는 거지. 이런 거를 발명한 새끼가 천재인 거지 우리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머 이렇게 구한 거랑 얘랑 같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 봐봐 내가 지금이야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강사지만 나도 고3 때가 있었을 거 아니니? 나 진짜 미안한데 고3 때 이거 이해 못했어. 내가 그때 수학이 맨날 1등급이었거든요. 고3 때는. 고1, 2 때는 3, 4등급이었는데 고3 때 내가 1등급으로 수학 실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난 이해를 못했다고. 어떤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가? 하고 외우고 풀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 중에 누군가는 이미 이 설명이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러면 좋은 건데 혹시 지금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일단 그냥 그런 값다 하고 쓰세요. 일단은. 그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 2번째밖에 왔을 때 하다가 이해가 된다. 알아들었어? 자, 근데 봐봐.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을 쓰게 돼. 방정식의 해의 개수. 근데 그냥 방정식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수 조건이 들어있는 부정방정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다. 당연히 이것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됐지? 왜냐면 루트나 유리수 다 생각하면 개수는 무한계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너네들은 전부 다 자연수야 라고 제안하거나 너네들은 전부 다 음의 정수가 아니야 라고 제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냥 뭐 113, 122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인 건데 중복조합을 생각하게 되면 얘를 쉽게 풀 수가 있다고. 몇 개인지 한 방에.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이거야. 예시를 들어보쇼.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조건이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A와 B와 C는 음이 아닌 정수야. 그 한마디로 음이 아닌 정수인 거니까 당연히 자연수는 인정하는 거고 0을 인정한다 맞지? 0을 인정한다 맞지? 그러니까 자연수이면서 0까지는 허용한다야.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돼주면 얘를 내가 노가다로 쭉 몇 개를 써봤을 때 예를 들어 6빵빵은 되는 거지. 0을 허용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411은 당연히 되는 거고 33빵 되는 거지. 501 되는 거지. 등등등이 될 건데 이게 마치 아까 전에 6개의 공을 이렇게 세 무더기로 자르는 행위랑 지금 똑같지 않아? 얘를 지금 6빵빵 하겠다는 건 칸막이 2개를 여기다가 두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411로 하겠다는 거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을 식으로 계산한 것이 바로 3H6이랑 완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넘어가서 인정할 수 있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너네가 따지면 되는 건 여기엔 절대 음이 아닌 정수가 필요하다. 0을 허용해야만 한다. 라는 거지. 알아듣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A의 개수와 B의 개수와 C의 개수의 총합이 6인 거니까 애초에 이 상태가 지금 A, B, C 중에 6개를 고르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뜻이야.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얘들아 이해됐어요? 응. 근데 문제가 저렇게 착하게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그냥 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를 해볼게.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7. 그리고 A, B, C, D는 0 이상의 정수. 그럼 식이 뭐라고 써지면 돼? 이때의 식이 4H7. 이거의 개수들의 총합이 7인 거니까.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니까 0까지 가능하니까.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자고. 왼쪽에 들어가는 것의 숫자는 여기에 있는 문자의 종류가 들어간다. 얘가 몇 종류인지. 4종류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적히는 숫자는 여기에 우변의 값을 적자고. 그런 뜻인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그냥 보는 순간 만약에 조건이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치면 이게 보장된다라고 치면 3H5라고 적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냥. 됐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는데 얘를 6이라고 할 건데 문제가 A가 1보다 커야 되고 B가 1보다 커야 되고 아무튼간 얘가 자연수였다고 해보자고.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기에 더 이상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자는 거야. 잘 들어봐. 이 말 때문에 내가 A를 어떤 X라는 숫자에다가 1을 더했다고 보자. 그러면 얘가 1 이상이기 위해서는 X는 0 이상이면 충분한 거지. 맞아? B를 다른 문자에다가 1 더했다. C를 다른 문자에다가 1 더했다. D도 다른 문자에다가 1 더했다. 이렇게 봐주면 결국에 얘가 1 이상이라는 말뜻은 얘가 0 이상이라는 말뜻과 같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써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이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w 더블 여기에다가 1을 4개만큼 더 더한 합이 6이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에 이만큼의 값은 2면 충분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이제부터는 0 이상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만 풀어 제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을 4H2로 적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게 뒤에 가면은 중복조합을 유형 분류하는 게 있어. 막 투표, 무기명 투표, 유기명 투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푸는 모든 원리가 다 일단 이거거든. 자, 지루해도 계속 봐. XYG를 더한 합이 10이야. 근데 만약에 X가 1 이상이고 Y가 2 이상이고 Z가 1 이상이래. 그럼 몇 H 몇이야? 그 방금 계산을 약간 머릿속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H6이야. 그게 이해가 되나? 얘가 3H6이 되는 이유가 뭐죠? 얘를 X라는 값을 X 프라임 더하기 1로만 잡아도 얘가 0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Y는 Y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잡아야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잖아. 됐지? 중복조합으로 풀 때는 무조건 문자를 0 이상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는 1만 잡아도 되죠. 얘가 1 이상이려면 얘가 0 이상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싹 다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에다가 4를 더한 것이 10인 거니까. 결국 얘가 3H6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럼 봐. 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여기 상수항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 4를 여기다가 줘요. 그럼 6 남지? 끝난 거야. 그렇게 해줘야 봐. XYGW의 합이 예를 들어 11이야?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 X가 2 이상, Y가 3 이상, Z가 마이너스 2 이상, W가 마이너스 1 이상. 이제 음수 들어가면 또 존나 헷갈리거든. 응?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 상수항 다 더하면 얼마니? 2죠, 2. 아저씨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여기 2죠. 그 2를 여기다가 줬다고 생각해. 그럼 남는 게 9잖아. 정답은 4H9다. 그렇게 쓰자고. 방법적으로. 알겠지? 연습할게. 오늘 게 어려워요. 중복조합이. 자, 해서 지금부터는 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봐. 문제에는 절대로 H라는 기호가 없어. 그러니까 왜 저 문장을 저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세요. 알겠죠? 3명의 학생한테 같은 종류의 쿠키를 준대. 근데 쿠키를 받지 못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대. 맞나요? 그러면 3명의 학생 ABC가 있다고 하고 얘가 받는 쿠키의 개수를 소문자 ABC라고 적으면 내가 쿠키를 얻다 갖다 버린 게 아닌 이상 이 쿠키의 총합은 당연 10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못 받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가 0이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푸는데 모든 문자가 0부터 가능한 게 확인됐어. 정답은 3H10이야. 이렇게 쓰자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시 질문.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잘 들어봐.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준다. 적어도 2개씩은 받아라. 몇 H 몇이야? 3H 4. 알아들었어요? 10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2개, 여기다가 2개, 여기다가 2개 주고 시작하자는 거니까 여기다가 6을 빼셔야죠.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알아들었나? 아니면 식으로 이렇게 있겠지. A가 2 이상, B가 2 이상, C가 2 이상. 그 여기가 6이니까 6 빼갖고 3H4로 쓰자고. 그런 뜻이다. 150번 보세요. 혹시 물어볼까봐. 작약이 뭔지 알아요? 그냥 뭔가 약초 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총 7개씩이 꽂혀있대. 각각 7개, 각각 7개씩이야. 맞지? 거기서 7개를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어라. 됐나요? 그러면 튤립의 개수 A, 장미의 개수 B, 작약의 개수 C, 그거의 총합은 7. 그치? 그치? 근데 튤립이 꽂혀있는 이 꽃꽂이를 보면 튤립이 7종류, 7개가 이미 있다며. 7송이가. 그러니까 내가 얘를 7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한마디로 7빵빵을 골라도 되는 거잖아. 현재로서는.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답 내는 게 아니라 A가 7이려면 튤립이 7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가 어디 갔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가 7이 아니고 6이었으면 그럼 그때는 여기가 7빵빵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무튼간 얘네가 7개씩 있는 거니까 A가 7, B가 7, C가 7인 것까지는 다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각 종류의 꽃을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으라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1씩 줘가지고 3H4로 풀자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알아들었어요? 151번 씩 한 줄로 써보세요. 몇 H 몇? 김승희 얘기해봐. 4H 7 됐나? 2개와 3개니까 12에서 5를 빼면 7 남으니까 됐어요? 이 이상의 설명은 없다. 넘어갈게요. 156번는 너무 지루하네. 님들이 해볼까? 아니 집에 가서 158번 봐요. 158번. 그래 이 정도는 돼야 공부할 맛이 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세 종류네. 그럼 몇 H라고 쓸 거냐면 일단 3H라고 쓰겠죠? 그죠? 그리고서 만약에 얘네가 전부 다 000부터 가능한 거였으면 3HK라고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보다시피 지금 여기가 1하고 2하고 3이니까 여기 상수 숫자를 다 더하면 그게 6이잖아요. 그 6을 넘겨서 뺐다고 치면은 나는 3HK 빼기 6이라고 쓰면 그만이잖아. 그 값이 지금 는 15라고 풀면 끝나는 거라고. 알아들었나? 그럼 얘랑 더하여 1을 빼는 거니까 K-4 그리고 C 그리고 요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K 빼기 6이야. 이해됐어? 얘가 15인 건데 이거를 계산하실 때는 얘로 바꾸셔야죠. K-4C 뭐라고 바꿔야 똑같은 거냐? 얘랑 얘를 더하여 얘가 나오면 같은 거지. 예를 들어 10C2랑 똑같은 건 10C8인 것처럼 오른쪽에 얘랑 합한 거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빼준 숫자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2라고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1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몇 C2가 15야? 몇 C2가 15야? 6C2가 15지. 그 정도는 기억하지? 그래서 얘가 6이면 되니까 K가 10이다 그런 뜻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잠깐 수학하 얘기 좀 할게. 자, 수학하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1, 2, 3, 4, 5에서 그래.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함수를 쓸 때 됐니? 너무 많다. 2개만 줄이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쓸 때 문제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치? 그럼 이거를 보통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으면 이게 이런 뜻이걸랑 여기에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정의역이니까 1,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 2, 3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치면 1과 2를 넣으면은 F1보단 F2가 큰 거고 그리고 2와 3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보단 F3이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향하는 막대기는 얘가 2를 가면 얘는 2보다는 커야 한다 그런 뜻인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나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래. 봐. 이 숫자와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종류가 8종류가 있잖아.
즉 8개의 숫자 중에 얘네가 될 수 있는 거 3개를 고르면 그만이야. 해서 만약에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치면 무조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크기 순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골랐으면 자동 배열인 문제지. 이게 낯설면 안 돼. 이거 고일 때 다 했던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가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로 바뀌면 어쩔 거냐 이거지 그냥.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얘 숫자가 같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8개의 숫자 중에 3개를 고르긴 할 건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얘로 바꾸면 끝난 거 아니냐?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라. 3개를 골랐더니 예를 들어 2하고 3하고 5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2, 3으로 가면 그만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고른 게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4하고 6을 골랐어. 그럼 무조건 얘가 4고 얘가 6일 수밖에 없잖아. 어쨌거나 선별한 순간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함수가 나오니까 이거 하고 시작. 봐봐. 자, 1,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 4래. 나는 절대값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 얘를 그냥 XYZ라고 바꿀게. 절대값 A를 X, 절대값 B를 Y, 절대값 C를 Z라고 바꾼다 치면 현재 문제는 1 이상 4 이하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1, 2, 3, 4에 있는 네 정수 중에서 X랑 Y랑 Z를 연결하는 건데 보다시피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4개의 숫자 중에 얘의 화살표를 받을 것들을 3개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고르자인 건데 등호가 있으니까 H를 쓰면 된다고 그냥. 알아들어?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이 중에 중복해서 숫자를 3개를 고른 거니까 그게 2하고 4였다고 해봐. 그럼 결국에는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4인 거잖아. 그 말뜻은 지금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4인 거잖아. 그럼 실제로 A를 결정하는 건 여기다가 이제 부호를 뿔말을 붙여야 하니까 여기서 뿔말을 뭘 결정할 건지를 각각 두 가지씩 갖다가 붙이시면 끝나지 않을까. 그냥 그런 뜻인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오늘 게 좀 어렵다 했어. 여기는 원래 163번 몇 H 몇? 몇 H 몇?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3부터 10까지 8개 숫자 중에 A, B, C, D가 될 거 4개 고르는 거지? 근데 는이 다 붙어 있으니까 중복이 되나 보지? 그럼 8H4지.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 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하는 중인 거야. 모든 문제를 나열하고 써주고 있지 않잖아. 그냥 마치 문법처럼 얘는 이렇게 독해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겠죠? 165번만 한번 같이 답내고 싶시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다시피 A, B, C, D가 있는데 가운데에 7이 딱 하고 박혀 있는 거 맞죠? 그치?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쓰려고 하면 진짜 많아. 답 봐봐. 300개야. 그치? 못 써. 근데 그냥 얘부터 얘까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숫자 6개 중에서 얘네가 될 거를 3개를 고르면 그만이니까 6개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중복이 가능한가 보다 하면 끝난 거지 그냥. 그리고 나서 얘를 할 때도
7, 8, 9라고 하는 것들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3H2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나마 좀 조심할 거는 여기에 7이 껴있는데 보다시피 등호가 여기랑 여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7이라는 애는 약간 간제비처럼 여기에 2번 다 들어가는 거다. 뭐 그냥 그 정도가 조금 조심할 거고, 아무튼간 결정은 얘랑 얘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끝난 거잖아. 그치? 계산해봐. 2개를 더하여 1 뺀다. 8. 오른쪽 거 그대로 쓴다. 2개를 더하여 1 뺀다. 4. 그대로 쓴다. 그럼 얘가 8, 7에 56까지에 6가지니까 정답은 336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쉬었다 할 건데, 너네가 혹시 이 중에 3학년 때 미적 고른 사람이 있어요? 그 본인은 대학을 이과 쪽으로 가겠다 해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미적분을 고르지도 않았고 그냥 수능을 대충 확통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수능 확통을 잘 맞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건 얘야.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같이 합시다. 얘는. 자, 어디 보냐면 함수의 개수에서 169번 봐봐요. 문제 읽어보시고. 자, 보다시피 1, 2, 3, 4를 6, 7, 8, 9, 10에 대응시키면 되는 함수인데 가조건이 F3을 8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끝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1, 2, 3, 4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F1보단 F2가 크고 F2보단 F3이 크고 이렇게 다 대소가 잡혀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F3을 딱 8이라고 정해줬다 이런 얘기고, 등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F1, 2를 결정할 때는 8 이하 중에 이 3개 중에 결정하자 이런 뜻이지 그냥. 그래서 얘를 결정하는 방식이 보다시피 이거 3개 중에서 그냥 2개를 중복하여 고르면 된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F4를 결정하는 거는 8 이상이니까 8 이상인 요거 3개 중에서 얘 거 1개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H1로 고르면 되는데 사실상 얘는 그냥 3개 중에 1개 고르는 거니까 3C1이랑 같죠. 맞아? 생각해봐. 얘랑 얘를 더하여 1을 빼면 3. 오른쪽 거 그대로 쓰면 1. 같은 거지 그냥. 했어. 얘는 얘랑 얘를 더하여 1 빼면 4. 오른쪽 거 그대로 쓰면 2. 그럼 4C2랑 3C1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6, 3에 18이다. 1번이다 이런 뜻이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건데 아래에 있는 거 봐봐. 70번. 바로 상자리 푼다고 울지 말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야, 문제 봐봐요. 1, 2, 3, 4, 5, 6을 1, 2, 3, 4, 5, 6으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의역에도 6개 적어놓고 공역에도 6개를 적어놓고 시작할 거다. 근데 가조건에서 F3과 F4를 더한 합이 5라 그랬으니까 더해서 5가 될 수 있는 쌍을 잡아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럼 1 더하기 4 아니면 2 더하기 3이겠네.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x1보다 x2가 클 때 방향이 뒤집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반대로 fx1이 더 큰 거니까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어보면 자 1과 2를 집어넣으면 f1이 f2보다 큰 거지. 맞지? 그리고 2와 3을 집어넣으면 또 반대인 거니까 얘가 f3보단 큰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서가 역순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F5, F6까지를 쭉쭉 적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가조건에서 얘하고 얘를 더한 합이 5라 그랬으니까 케이스를 쪼개봤자 1 더하기 4랑 2 더하기 3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얘가 1이고 얘가 4라는 건 지금 부등식의 논리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 가능한 케이스는 2개밖에 없다 이거야. F3과 F4가 1 더하기 4가 아니고
얘가 4고 얘가 1인 경우랑 얘가 3이고 얘가 2인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 이거죠. 그냥. 됐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얘가 4고 얘가 1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4였다면은 F1과 2를 결정할 때 얘를 결정할 때는 4보다 큰 쪽에서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치? 4보다 큰 쪽에서만 결정하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4, 5, 6 3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고르는 거지. F1, 2가 될 거 고르는 거니까. 맞나? 근데 F4가 1이라고 했으면 얘네들은 반대로 순서 거꾸로 보시면 1보다 2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5랑 F6은 1보다 2하니까 이 중에서 얘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한 개 중에서 2개를 고르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H로 쓴다 그러면 한 개 중에 2개 골라라 이거고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네가 각각이 1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죠. C로 바꿔봐요. 2개를 더하여 1을 뺀다 하면 2야. 그리고 2C2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지. 알아들었어. 근데 만약에 F3이 3이고 F4가 2라고 해버리면 이제는 얘가 3이고 얘가 2가 돼버리면 여기에 개수가 바뀔 건데 만약에 F3이 3이라고 하면 얘가 3으로 갔다. 그러면 3보다 이상인 거니까 요거 4개 중에서 이거 2개를 고르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4H2가 되는 거고. 됐어요? 마찬가지 얘가 2가 되면 F5하고 6은 2보다 이하인 거니까 요거 2개 중에서 요거 2개를 고르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게 2H2로 바뀌겠죠. 지호야 알아들어요 지금? 다 C로 바꿔서 계산하신 다음에 그 2개를 더하시면 정답이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센이니까 그나마 조건이 이 정도인 거지 실제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를 케이스를 나누는 게 한 4개, 5개 정도가 나와. 다 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가 중복조합 얘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C단계 가면 206번 같은 거 있잖아. 뭐 넘길 필요 없어. 그냥 화면 보세요. 그냥 문제만 읽어봐. F1과 F3을 곱했더니 홀수래. 그럼 F1과 F3이 각각 모두 홀수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F1과 F3이 각각이 홀수인데 얘네가 각각 77이라고 할 때랑 79라고 할 때랑 99라고 할 때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분석할 게 좀 많다 이거지 그냥. 알겠지? 근데 어쨌거나 얘를 관통하는 거는 계산 방식은 전부 다 H로 하겠다 그냥 그런 뜻이니까. 자, 여기에 있는 172번부터가 좀 새로운 얘기니까 좀 잘 들어봐요. 자,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설명하는 거야? 봐. 자, 이름이 이항정리예요. 이게 항을 넘긴다가 아니고 항이 2개란 뜻입니다. 항이 2개짜리. 괄호 안에 덧셈 혹은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이 이렇게 2개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 여기에 뭐 A랑 B라고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거듭제곱의 숫자가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몇 개를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의 뭐 1제곱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제곱이랑 세제곱 정도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아는 대로 불러봐.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재미없는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4제곱만 가도 벌써 하기가 싫고 8제곱이면 더 못할 거고 그지? 어쩔 거냐 지금 이거야. 자, 생각해 봐봐요. 너네가 알고 있는 이 식을 갖고 예시를 든다 치면 얘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똑같은 괄호가 지금 3개가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애초에 전개를 한다는 거는 이 각각의 괄호에서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아서 곱해야지 하면 그게 얘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뭐 B를 뽑고 B를 뽑고 B를 뽑아서 전개해야지 그럼 얘가 되는 거고. 한마디로 전개라는 거는 각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거든.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는데 A의 제곱과 B의 1제곱의 개수가 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괄호 3개 중에서 A 2개와 B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B를 1개를 고르는 거잖아. 내가 B를 여기서 고르면 A가 얘랑 얘인 거고, 내가 B를 여기서 고르면 A가 얘랑 얘인 거고, 내가 B를 여기서 고르면 A가 얘랑 얘인 거니까 방법이 3개잖아요. 그니까 이거야 라고 이해하자고. 알아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해본 적은 없지만 A 플러스 B의 4제곱을 한다 치자. 됐나? 진짜 한 번만 봐. 나도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거를 무려 4개, 제곱자리는 2개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지. 혹은 A 플러스 B를 4개 곱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이걸 안 써.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A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의 개수를 쓴다고 치자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기들은 이제 이거를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고 1, 이렇게 전개하고 4, 이렇게 전개하고 1 말고 없잖아요. 이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가 6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 이 뜻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4개의 선택권이 있는 거 중에서 나는 A를 2번 고르고 B를 2번 고르는 거 아니야. 4C인 거야. 그래서 6이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신기할 것도 없어. 나는 설명해 주는 것 뿐이다. 옛날에 만든 그 할배들이 대단한 거지, 그지? 그렇잖아, 지호야. 그러면 걔 오지는데? 그럼 여기가 5제곱에 6제곱에 7제곱에 그럼 n제곱이면 어떨까를 고민하는 게 여기 단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루 왼종일 전개했다고 치면 항이 졸라게 많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A의 몇 제곱과 B의 몇 제곱의 개수를 맞출 수가 있을까?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 A 플러스 B의 10제곱이 있어요. 존나 길게 썼어요? 그럼 그 수많은 항들 중에 A의 3제곱이 있다고 치면 B는 몇 제곱일게? 당연 7제곱이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선생님, 전 안 당연한데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쓸 때 A제곱의 B, A의 B의 제곱,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무조건 A, B에 있는 지수의 합은 3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 좀만 생각해봐. 이 똑같은 괄호를 3번 전개하는 거다 보니까, 얘부터 얘까지 전개하는 거다 보니까 네가 A를 2개 고르면 한 번은 B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수많은 항들 중에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얘가 7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시나? 그럼 쭉 간다고 치면 만약에 A가 8제곱이면 B는 몇 제곱이게? 2지. 그럼 지금 내가 뭐를 설명하는 중인 거야? 여기에 있는 지수의 총합은 얘랑 같다는 걸 설명하는 중이야. 이해하시나?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A의 지수가 R이었다고 하면 B의 지수는 뭐야? N-R이겠죠. 얘랑 얘랑 빼면 되는 거니까. 혹은 얘랑 얘를 더하여 N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앞에 붙는 개수의 이름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괄호의 선택권이 무려 N번이 있는데 그 N번의 선택권 중에 A를 R번 고르는 거잖아. N개의 괄호 중에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를 각각 나눠서 할 거 아니야. 그 A를 R번 고르자는 거니까 NCR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지. 알아들었어요? 영호야, 알아들어? 그럼 연습할게요. A 플러스 B의 15제곱의 개수, 이 전개식 중에 A의 4제곱에 B의 11제곱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된다? 15번의 선택권 중에 A를 4번만 고르면 되니까 이런 뜻이라고. 알아들었어? 이해하는 거 맞죠? 응? 그럼 하나하나 써볼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일반항을 하나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거를 다 쓴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봐. NC 0, A의 0제곱, 그럼 B의 N제곱. A를 한 번도 안 고르면 전부 다 B를 고른다. 그러면 그 다음은 NC 1. 이 말은 A를 한 번 고르겠다는 거야. 그럼 A를 한 번 골랐으니까 A의 1제곱이고 당연히 B는 N-1제곱이다. 그럼 그 다음은 NC 2. A를 두 번 골랐으니까 B는 N-2제곱이다. 이제 이거를 그냥 죽을 때까지 쭉 쓰고 있겠지, 그지? 그럼 마지막에 끝날 때는 NCN, N번 전부 다 A를 골랐다. 그러면 자동으로 B를 고른 횟수는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얘들아. 곱하기는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얘랑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 맞지? 그치? 그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지수의 총합은 여기 있는 n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여기 있는 첨자랑 같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되는 거고. 이해됐나?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잘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전개식은 대답해봐.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죠. 전개한 거니까. 그치? 그 항등식이라면 내가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한테 1 넣고 B한테 X 넣어볼게. 그러면 지금부터 전개식이 뭘로 바뀌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으로 바뀌어. 됐지? 그걸 하나하나 쓴다고 치자. 그러면 NC 0에 X의 0제곱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1은 몇 제곱을 해도 티가 안 나니까요. 이해하시나? 그럼 그 다음 NC1에 X의 1제곱. 이만큼의 괄호가 졸라 펼쳐져 있는 것들 중에 X를 한 번 고르는 게 NC1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NC2에 X의 2제곱부터 해서 마지막 NCN에 X의 N제곱 맞지?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요렇게 박스 쳐 있는 이 식이 항등식인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몇 개 대입할 거야? 됐냐? 1번 여기에 X한테 1 넣어봐야지. 그럼 좌변이 뭐예요? 좌변이 뭐야? 2의 n승이지. 그러면 우변은 뭐야? 여기 있는 거듭제곱이 싹 다 1로 바뀌는 거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NC0부터 NC1, NC2 이렇게 쭉 가서 NCN까지 한 개도 누락하지 않고 전부 다 더하면 무조건 2의 n승이다 이거야. 됐어? 자, 여기 봐. 수학하 얘기 또 한다. 집합이야. 집합이야. 이렇게만 해볼게. 1, 2, 3. 님들아, 1, 2, 3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죠? 다 까먹었냐? 어? 여섯 개? 부분 집합 새끼야. 2의 3승이잖아. 기억합니까? 그럼 그거를 하나 재미없게 써볼까? 일단 공집합은 부분 집합 맞아? 그지? 그럼 한 개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맞아? 두 개 있는 거는 1, 2 아니면 1, 3 아니면 2, 3 맞아? 세 개 있는 거는 1, 2, 3 맞아? 그러면 다 더하면 1개, 4개, 7개, 8개 맞죠? 그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원소의 개수가 빵개란 뜻이니까 3개 중에 아무것도 안 골라요 란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3개 중에 1개 골라요 란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3개 중에 2개 고르자. 3개니까 3개 중에 3개 고르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2의 3승이다. 저 얘기지 지금. 이해하는 거니? 이해하는 거니? 자, 그러면 X한테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 좌변은 0이 되시겠죠? 그럼 우변이 뭐냐면 보다시피 지수가 0 또는 짝수가 올 때는 부호가 플러스일 것이고 홀수가 오면 마이너스로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그리고 마이너스 NC3으로 쭉쭉쭉 가다가 끝나겠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개를 연립하듯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보면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홀수항이 뒤질 거고 두 개를 빼면 짝수항이 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노란과 초록을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가지고 연립을 합시다. 됐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개를 더했다고 쳐봐요. 두 개를 더하면 2의 n제곱은 더했으니까 홀수 번째가 다 없어. 짝수 번째는 두 개씩 생겨.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nc 0부터 시작해서 짝수 번째만 쓰면 되지. 0을 포함하여 짝수 번째만 쓰는 거야. 그치? 그러면 nc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첨자가 짝수인 것들이 한 개도 누락되지 않고 쭉 써 있으면 그거는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알아들었어? 예를 들어 여기 봐봐. 8C0, 8C2, 8C4, 8C6, 8C8 그냥 하면 돼. 원래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눈 뜨고 보니까 앞에가 8로 같아. 그럼 n을 8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하여 짝수가 한 개도 결석하지 않고 다 들어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가 2의 n-1제곱이니까 7제곱이다 그런 뜻이라고. 알아듣니? 계산해봐. 똑같아. 아닌가? 같을 수밖에 없을걸? 얘가 29에 얘가 29니까 58이잖아. 128 맞잖아. 무조건 똑같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문자가 되게 괴랄하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이해하는 거야. 앞에 첨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짝수 번째가 단 한 개도 누락되지 않고 다 써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 봐봐. 만약에 문제가 12C2부터 시작해서 12C4, 12C6, 12C8, 12C10까지 구하래. 그럼 일단 앞에가 12, 12, 12, 12로 똑같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짝수가 써 있는 걸 봤더니 여기 지금 결석한 게 누구야? 12C0이 없고 12C12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있었다고 치면 이것의 총합이 2의 11제곱인 거 이해돼? 근데 어차피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게 없다고 치면 나중에 2를 빼주면 그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4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지금? 예? 김승희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적는 결론은 제발 외우세요. nc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숫자가 다 써 있으면 n까지 2의 n제곱이야. 그럼 두 번째 nc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짝수가 다 써 있으면 2의 n-1제곱이야. 까지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3번 눈칫밥으로 생각해봐. nc 1부터 시작해서 모든 홀수가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써 있으면 당연히 걔도 2의 n-1제곱이죠. 왜냐면 얘하고 얘를 더해야 얘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도 봐도 되지. 이거 두 개를 아까는 더했으니까 뺀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뺀다고 보면은 2의 n승은 똑같은데 이제 뺐으면 짝수 번째가 사라지고 홀수개가 두 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같은 논리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개는 그냥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맞나?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할게. 하나만 추가할게. 봐. 그리고 이 하나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애들이 못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n이 홀수라고 해볼게요. n이 홀수. 홀수 중에 뭐 한 9라고 해볼까? 9? 헤이 9C 0부터 제가 9C 9까지를 다 쓸 거예요. 그거를 다 더하면은 2의 9승이다 알아듣나요? 근데 그거를 쭉 쓸 건데 지루해도 봐. 9C1, 9C2, 9C3, 9C4까지 써있는 5개의 숫자는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9C5를 쓸 차례거든? 근데 9C5는 얘랑 똑같지 않아요? 그럼 9C6은 얘랑 똑같지 않아요? 97은 얘랑 같고 98은 얘랑 같고 99는 얘랑 같네? 그러면 이렇게 반쪼가리만 더한 것도 2의 9승이겠네? 2의 8승이겠네? 이해했어?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얘가 홀수일 때밖에 안 돼. 잘 들어봐. 0부터 99까지니까 얘가 홀수가 되어야 0까지 생각하는 게 짝이 딱 맞잖아, 지금처럼. 그치? 11에 99제곱 나누기 100. 첫 번째, 앞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으려면 여기가 뭔가 1 플러스 x로 써 있으면 되는 거잖아. 눈치껏 얘를 1 더하기 10으로 보자 이런 뜻이에요. 1 더하기 10에 99제곱. 됐지? 그리고서 이제 이 녀석을 열심히 한번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99C0 뭐를 빵번 골라? 10을 한 번도 안 골랐다고 치자. 10의 0제곱. 그럼 자동으로 뒤엔 1의 99제곱이지.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1의 몇 제곱을 쓸 필요가 없잖아. 오늘만 적어준다. 오늘만. 그 다음 99C1 10의 1제곱 10을 한 번 골랐어. 그럼 자동으로 1은 98번 고른다. 그치? 하나만 더 적자. 99C2 99번의 괄호 중에 10을 2번 골랐어. 그럼 그 순간 1은 97번 골랐어. 이런 뜻이지. 자, 이거를 이제 시간 남을 때 쭉 써보시면 100번 쓰시면 돼. 그지?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지금 전부 다 더하여 나누기 100을 치자는 거잖아. 그럼 얘를 나누기 100이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쓰자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약분한다고 치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부터는 이미 10의 제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얘가 100이잖아요. 이 뒤로는 무조건 100의 배수란 얘기야. 그럼 나누기 100을 쳤을 때 나머지가 생성되는 것은 절대 여긴 아니라는 거지. 알아들었어? 그럼 나머지를 계산할 때 내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만 보면 충분한 거네.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해. 얘는 얼마야? 다 1이죠. 1, 1,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99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990이에요. 그러면 얘를 더해갖고 나머지를 991이라고 쓰면 이건 이상한 놈이지. 나누기 100을 하고 나머지가 900이 넘는 게 어떻게 말이 돼? 나머지가 매우 클 때는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눈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은 91이다 그런 뜻이지. 아마 이런 문제도 있을 거야. 자, 오늘이 토요일이야. 오늘로부터 8의 20제곱일만큼 지나면 무슨 요일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아이디어가 뭘까? 8을 7 플러스로 쪼개자는 거예요. 왜? 날짜는 7일이 지나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눈풀이로 할 수 있는 게 얘가 7 플러스 1의 20제곱이라고 쓰고 전개식을 몇 개만 적어보면 어차피 20C 0의 7의 0제곱, 20C 1의 7의 1제곱이 이렇게 생긴 순간 여기에 7이 생긴 순간부터는 요일이 안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일요일이다. 그냥 이런 얘기야. 알아듣나? 뭔 말인가? 응? (184번) 자, 다음의 식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역시나 기본 아이디어는 수학상에서 온 거야. 수학상 1단원에서. 어쨌거나 얘를 여기 있는 곱하기를 기준으로 쪼개서 얘를 앞에 항, 얘를 뒤에 항이라고 하자. 그럼 앞에 항이 이만큼이 쭉쭉쭉 써있고 뒤에 항이 이만큼 써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걔네들을 전개했을 때 결국에 제곱이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총 3가지밖에 안 생긴다 이거야. 앞에 있는 괄호가 상수면 여기선 제곱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가 제곱이면 여기가 상수다 이런 얘기고 여기가 x 1제곱이면 얘가 x 1제곱이다 이런 얘기지. 됐어.
그럼 그 각각의 개수만 갖다 적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풀어가지고 나오는 상수항이라고 하면 5번의 선택지 중에 너는 x를 한 번도 안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C 0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제곱 발생하는 거니까 4번의 선택권 중에 얘를 2번 고르니까 얘가 자동으로 2번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4C2의 x제곱에 2의 제곱까지 안 까먹고 붙여야 된다. 까지 해주면 이거 끝난 거지. 됐나요? 얼렁 쓰자. 5번 중에 한 번 골라. 누구를? x를 한 번 골라. 그럼 당연히 1은 4번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번 중에 한 번 골라 x를 자동으로 2는 3번 고른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 5번 중에 2번 골라 x를 그럼 자동으로 1은 3번인 거고 마찬가지 여기가 상수니까 얘를 안 골라요. 그래서 너네가 상식적으로 이미 2의 4승이라는 거 알겠지만 걔가 식이 의미하는 게 4번 중에 빵번 골라 x를 빵번 골라 그리하여 2를 4번 골라 이런 뜻이지 명확하게 쓰면.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6이고 얘가 4니까 6, 4, 24 얘가 5고 얼마야? 얘가 32니까 이게 160 얘가 10이고 얘가 16이니까 얘도 160 344 뭐 이런 얘기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를 마무리하면 지금 제가 이항계수에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더하는 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 지금 시험 범위의 반 이상이 끝난 거야. 못 믿겠지? 시험 범위의 한 60% 끝난 거야 벌써. 김승희 정신 차려 이씨. 응? 수능 특강 있으신 분 지금 보여주실래요? 내가 그 문제 페이지 좀 보게. 그래서 일단 쌤은 187번까지 풀어요. 아 그리고 A 단계는 본인이 연습하고 싶으면 하고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안 줄게. 알겠지? 하려면 하시고. 자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27페이지까지를 풀 거야. 근데 수특의 스텝 3는 진짜 어렵거든? 거의 모의고사 킬러 문제급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굳이 벌써 풀면서 멘탈 깨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제외는 할 건데 당연히 언젠간 할 거다? 한 2주 뒤에 할 거야. 근데 오늘 처음 배우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욕심 있으면 해보시되 뭐 그렇게 압박감 갖지 마시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오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할 거고 4월부터는 풍문고는 수특이 부교재고 세종고는 올림포스가 부교재라며. 근데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는 쌤보다도 쉬워요. 그래서 세종고는 내가 프린트를 만들어줘야 돼. 모의고사 기출로. 올림포스랑 쌤만 풀어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아마 4월달부터는 각자가 푸는 프린트가 다를 거라 그때부터 내가 개별 수업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일단은 적어도 이항 정리 같은 거 처음 배울 때는 내가 식을 써줘야 되니까 좀 칠판 떠들고 있는 거고. 알았지? 질문할 거 있으면 꼭 하시고 정리됐으면 들어가세요.